당신의 두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이 된다면 어떨까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손주를 안아 올릴 수도 없고 가까운 마트조차 가지 못하는 삶이 시작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는 92세 의사 천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질환의 80%는 다리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박영수 씨 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행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은퇴 전까지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단순한 낙상 사고였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진 채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리 힘을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50년간의 의사 경험과 92년 인생에서 얻은 지혜를 담아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4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3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방치한 결과는 혹독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순간 중 하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몇 년 만에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해야 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들은 늘 후회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더 일찍이라는 기회를 선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필수 요소. 첫 번째, 근력 운동. 다리 건강의 핵심은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무거운 기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역시 92세지만 매일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씨 역시 계단에서 넘어진 후 다리 근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기저귀를 차야 했고 손주가 놀러와도 안아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벽에 가볍게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저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한쪽 다리 들기 의자나 테이블을 가볍게 잡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4. 제자리 걷기. 편안한 상태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제자리에서 걷기를 해보세요. 이 동작은 무릎과 허벅지를 유연하게 만들어 걷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게 합니다. 이 4가지 운동만 매일 10분씩 실천해도 다리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꾸준히 관리하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9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스스로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댓글로 건강한 다리라고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몇 분께 다리 건강을 위한 특별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리 건강을 위해 매일 10분씩 운동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두 다리가 무거워지고 붓고 저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냥 불편한 문제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이상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다리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4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들은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했던 방법이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을 이용한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10초 정도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다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각각 10번씩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편 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각 다리당 5번씩 반복하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며 걷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답은 확실하게 YES입니다.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불과 몇 개월 만에 근육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제자 중 87세 이금자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뇌졸중 이후 반신마비가 와서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이 간단한 운동들을 실천한 결과 8개월 만에 마트까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운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 운동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당뇨 위험이 감소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낙상 사고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가능하면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저는 50년간 의사로 활동하며 운동이 기적을 만드는 순간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다리가 건강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휠체어나 보행기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다시금 활기찬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혹시 발이 자주 붓거나 다리가 저리고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였던 84세 김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은행에서 은퇴한 후 점점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건강 강좌에 참석한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를 방치하면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 김정희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도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4가지 간단한 혈액순환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고 6개월 후 그녀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다리를 위한 건강 습관을 실천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다리 건강을 위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건강한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리를 위한 실천을 시작하세요. 다리가 붓고 저리며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맥류, 심부정맥 혈전증,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었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발목 펌프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 천천히 발목을 움직이면 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정맥 혈액이 원활하게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특히 식사 후마다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약 20분간 발을 담가주세요. 이때 물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 TV를 시청하면서 실천해보세요. 하루의 피로도 풀리고 다리 부종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면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3번 다리 높이 들기. 침대나 소파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15분간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이 방법은 중력의 도움을 받아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실천하면 다리의 부종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침, 저녁 다리 마사지. 발목에서부터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마사지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촉진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 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정희 여사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리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6개월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졌어요. 부기도 거의 없어졌고 차갑던 발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혈액순환이 건강을 결정짓는 이유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천 건 이상의 다리 혈액순환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과 저림 증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정맥류, 심부정맥 혈전증, 심지어 당뇨성 족부괴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만 해줘도 80% 이상의 사례에서 완전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은 단순한 다리 건강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뇌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면역력이 향상되고 피부도 맑아지며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뇌졸중, 심장마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여사처럼 건강한 혈액순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액순환, 활기찬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에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다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의대생이었던 시절부터 배운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음식이 곧 건강이다.
다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거나 반대로 혈관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최병철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으며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고 쉽게 붓고 저리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심각하게 막혀 있었고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발목 펌프 운동을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다리를 높이 올려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다리 마사지를 통해 부종을 완화하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음식이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씨, 올해 70세. 그는 평생 동안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고기가 없는 밥은 밥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매 끼니마다 고기를 챙겼고 튀김과 기름진 반찬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수술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수술보다 먼저 식습관을 개선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내 무릎이 아픈 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한 달 동안 식습관을 개선한 후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70%나 줄어들었고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계단을 오를 때도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다시 등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3가지 필수 영양소와 이를 풍부하게 함유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식품으로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와 유제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를 이루는 기본적인 재료이며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유제품, 두부가 있으며 비타민 D는 연어, 참치, 버섯에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습관화하면 뼈 건강과 다리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호박,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색깔 규칙을 강조합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으세요. 빨간색은 토마토, 초록색은 시금치, 보라색은 가지나 블루베리, 노란색은 호박, 하얀색은 양파처럼 색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의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는 체내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너무 많은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관절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과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튀김 대신 오븐 구이를 선택하고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며 흰 밀가루 대신 통밀이나 현미를 활용하고 커피와 술 대신 생강차나 녹차를 마시는 등의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 됩니다. 식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날로 정하고 콩이나 두부 요리를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매일 아침 과일 1개를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최병철 씨는 이렇게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와 채소를 넣은 현미죽을 먹고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저녁에는 가볍게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선택했고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몸이 너무 가볍고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건강합니다. 특히 다리 관절 문제와 통증, 부종이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음식이 다리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적어서가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연구한 9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식탁에는 항상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면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6개월만 노력해도 여러분의 다리는 놀랍도록 건강해질 것이며 최병철 씨처럼 산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다리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음 한 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에 30분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의 생활 습관이 나쁘다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순희 여사, 8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TV를 시청하거나 독서를 하며 보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며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3년이 지나자 다리가 점점 저리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선생님, 저는 운동도 안 하고 딱히 무리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0% 더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원칙을 따릅니다. 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다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걸어 다니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 감소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하루 30분 운동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정 여사는 이 조언을 듣고 시계 알람을 30분마다 맞추어 실천했습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뼈와 근육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꼿꼿이 펴야 합니다. 특히 다리 꼬기는 정맥류, 골반 비뚤어짐,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 여사는 다리를 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양발을 바닥에 붙이자 라고 스스로 되뇌며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편안한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며 불편한 신발을 신으면 걸음걸이가 바뀌고 무릎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의 모양이 변하므로 1년에 한 번씩 신발 사이즈를 새롭게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여사는 예쁜 구두 대신 발이 편안한 워킹화로 바꾸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20분씩 산책하거나 심호흡, 명상 등을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과 근육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 여사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허리 통증 없이 장시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면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다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편안한 신발을 신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탄탄한 기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여사의 변화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1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으며 허리 통증도 8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을 3시간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놀라운 변화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요가나 값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 나이에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더 열심히 실천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건강을 되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안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간단한 변화들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안타까운 광경을 봅니다. 젊을 때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이어온 사람들이 70대, 80대가 되어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모습이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대부분이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에는 절대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30대나 40대에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92세인 저도 매일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연을 다니며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다리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핵심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근력 운동.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단한 의자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혈액순환 관리. 오래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한 다리를 만듭니다. 생활 습관 개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건 92세 의사로서의 경험이자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다리 건강 악화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1년 후 작년에 이걸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간단한 실천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씩 걷기, 매 끼니에 단백질과 칼슘 챙겨 먹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건강한 다리를 결정합니다.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며, 근육이 약해지면 더욱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리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근육이 강해지며,
근육이 강해지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78세 이상자 할머니, 85세의 김정호 할아버지, 그리고 90세 정여사, 그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다리가 곧 건강한 인생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5년 동안 거의 집 밖에 나서지 못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함께 뛰어놀지 못하는 현실에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후 그녀는 지팡이 없이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선생님, 저는 다시 인생을 찾았어요. 한때 집 안에서만 갇혀 살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많더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개선될 수 있으며 관절의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저는 92년의 삶과 50년의 의사 경험을 걸고 확신합니다.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